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전세에 끼고 갭 투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아니면 자선 사업인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세 끼고 매수하는 행위 갭 투자라고 하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많이들 하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요 행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아니면은 죽 써서 개주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맞았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죽 써서 개주는 일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수치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팍팍 성장하는 합계 출산율 3.5를 찍는 대한민국이라고 지금을 가정하겠습니다. 아주 희망차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합계 출산율을 3.5 찍고 있고 경제가 팍팍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억짜리 새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건물이 8억이고 땅이 12억입니다. 건물이 8억이니까 자동적으로 땅이 12억이 되겠죠. 건물 8억, 요거는 건축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재건축까지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이주도 시켜줘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사업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돈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금융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건물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20억 새 아파트, 건물 8억, 땅 12억, 그걸 전세 10억 끼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인데 그 중에 전세가 10억이니까 10억만 부담하면 되죠. 이자가 10%. 경제가 팍팍 성장하는 합계 출산율이 3.5 찍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자가 10%입니다. 그러면 요 10억에 대한 이자만 1억입니다. 1년에 1억. 보유세는 0.2% 정도 되죠. 400만 원.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 8억짜리니까 40년 동안 사용하면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총액은 금융비용이 제일 큰데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익으로 잡히는 것은 지금 12억 땅값이 있죠. 요게 10%씩 오른다 가정을 하면은 1년에 1억 2천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적자죠. 그래서 땅값이 비싸야지 아파트 샀을 때 이익이 남습니다. 나중 가서 이익을 남기려면 땅값이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것은 상급지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리한, 땅값이 가장 비싸겠죠. 상급지니까 상급지 아파트 매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상급지 30억짜리 새 아파트 매수합니다. 그러면 건물 8억에 땅이 22억 하겠죠. 이것을 전세 15억 끼고 매수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해 보면 15억에 대한 이자 10%, 1억 5천이 나가고 보유세는 400, 건물 감가상각이 1년에 2천만 원 정도 깨집니다. 이러면은 비용이 1억 9,200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땅값이 22억이나 되기 때문에 요게 10%씩 올라주면은 1년에 2억 2천만 원 수익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합계 출산율 3.5% 찍어가지고 이자율 10%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장 현금 흐름만 생각하면은 저 수익이라고 하는 거 2억 2천은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비용은 당장 발생하죠. 그래서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월세를 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세가 지금 600만 원 받는다. 보증금 2억에 600 받는다. 이렇게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28억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28억에 대한 이자. 이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억 8천이 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3억 4백이 되고, 그리고 22억 땅값에 대해서 2억 2천, 여기서 미래의 수익이 있지만 지금 당장 현금 들어오는 게 월세 600에 12개월 하면은 7,200만 원 수익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적자죠, 적자. 그러니까 금융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하던 과거에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것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세 끼고 매수를 해야지 좀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남는다라고 했는데 흔히들 과거에 아파트 사면은 떼돈 벌었다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그냥 자영업 하면은 더 많이 벌었습니다. 예전에 페리카나 치킨 가게만 하더라도 그거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지금 건물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열심히 살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도 물론 훌륭한 투자처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구가 팍팍 증가하고 그리고 학계 출산율도 높은 그런 시대에 당연히 아파트도 마구마구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장이 더딘 합계 출산율 0.8을 계속 찍는 대한민국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급지 30억 새 아파트 매수를 합니다. 건물 8억, 땅값이 22억입니다. 요거 전세로 15억을 끼고서 매수를 하면은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지금 0.8 합계 출산율 계속 찍고 성장도 더디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가 한 1%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자 1% 내고 15억 대출해봤자 1년에 1,500만 원만 이자 내면 됩니다. 보유세는 400이고 감가상각도 1년에 2천 똑같은데 지금 금융비용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 건물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숫자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 반면에 22억 땅값에 대한 수익, 땅값이 오르니까 1% 오르면은 이게 1년에 2,200 오르는 거겠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비용이 수익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적자죠.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하면은 적자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자가 낮다. 그 이야기는 땅값도 천천히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이자 1%에는 은행의 마진이 들어가 있는 숫자죠. 그러니까 땅이 아마 1년에 1%도 안 오른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합계 출산율 계속 0.8, 0.7 이렇게 찍고 그리고 성장도 계속 더디면 그러면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하면은 바보가 된다. 돈을 잃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 제도는 소멸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 제도가 소멸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자가 0.1% 이런 식으로 가면은 거의 무한대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 아파트 많이 오른다라고 하시겠지만 원리금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자보다도 원금 분할해서 갚는 거 그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집이 1조, 10조, 100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득 수준 대비로 갑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소득이 무한대로 올라가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이런 점에서 전세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당연히 월세를 받겠죠. 요거를 월세 보증금 2억에 600 받는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시 돌려보면 금융 비용만 좀 차이 나죠. 28억에 대한 이자 2,800만 원, 요게 좀 늘어난 상태죠. 그러면 비용이 5,200인데 그런데 지금 땅값 22억에 대한 상승분 2,200에다가 월세 600 12개월 동안 받으면 7,200의 수익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기록합니다. 현금 흐름상도 문제가 없고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모순점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가 낮으면 월세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계산을 한 것이고 여기에 결정적 오류는 지금 이자가 금리가 1%면 땅값은 1%만큼 안 오른다는 거. 요게 첫 번째 오류이고 보다 중요한 두 번째 오류는 이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월세가 600 이렇게 되기 전에 공급이 증가해서 월세가 담백해질 겁니다. 당연히 지금 월세 받으면 큰 수익이 난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공급도 증가를 하겠죠. 인구는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월세도 담백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는 노후화되면서 월세가 큰 폭으로 하락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죠. 그냥 매년 이렇다라고 적은 것인데 초창기에는 이럴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월세가 많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은행의 금리가 대출금리가 1%라고 해서 28억 전액을 1%대로 대출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DSR이라는 규제도 있고 소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1%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안 되면 28억 대출은 터무니없는 숫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사금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융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아마 수익을 내기 힘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이 더딘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수하면은 쪽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임대인 입장에서 재미가 없어서 전세가 소멸할 것이고 월세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장이 더디면 월세 자체도 담백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이익이 나는 시장이 있으면 공급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창출 가능한 적정 이윤 수준으로 월세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28억 30억짜리 뭐 이런 거 집 사면은 월세 받아서 금리보다 훨씬 많이 받아서 좋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세 끼고 매수를 하면은 바보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 없어지고 이런 월세 시장이 열리면은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유세도 현실화 될 겁니다. 0.2%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고만고만한 임대라고 하는 것은 다 고만고만한 그 임대했다고 해서 큰 수익을 얻는 시장이 형성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전세 끼고 갭 투자 지금 앞으로 이제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내려간다고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이제 갭 투자 하자.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전세 끼고 갭 투자 하면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을 경우에 요 계산한 결과 잘 보시고 전세 끼고 갭 투자 그거 앞으로는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